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어느덧 주말이 끝나가고 있네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전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연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간단하게 다루고 끝냅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복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기리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지, 다음으로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다뤘던 내용은 바로 청년희망 적금이었습니다. 월 50만원씩 2년을 넣으면 나라에서 36만원을 채워주는 그러한 상품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전 조회가 무려 200만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단순 계산했을 때 거의 금리가 9%에 가까운 그러한 적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기가 너무나 세다 보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 뉴스가 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시작. 그런데 한도 초기 소진될 듯. 그러니까 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작을 하는데 한도가 조기 소진될 그러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리겠죠. 그리고 출시 첫날인 21일에는 91년생, 96년생, 01년생, 다음으로 20일 화요일에는 87년생, 92년생, 97년생, 02년생, 그리고 23일 수요일인 88, 93, 98, 93, 다음으로 24일 목요일 89, 94, 99, 마지막으로 25일 금요일에는 90, 95, 00 이렇게 5부제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다음 주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바로 조기 소진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부가 저축 장려금 용도로 배정한 예산은 456억 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50만원씩 넣는다면 12만 7천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50만원씩 전부 다 넣진 않을 거니까 아마도 한 20만 넘게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봐다시피 이거를 사전 검색한 사람이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선착순 경쟁률이 조금 심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관심 있다면 꼭꼭꼭 일찍 신청하는 게 좋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진짜 증시에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보통은 V자 반등은 거의 드문 일이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를 뽑자면은 금리도 그 다음에 전쟁도 더 이상 큰 뉴스가 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의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슬금슬금 바닥을 다지다가 그때부터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3천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짧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길게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몇몇 기업들은 야, 6개월은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도 올라갈 기업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뭘 사도 오르는 그러한 장이 아닐 뿐이지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먹을 걸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대세 상승장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 물론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 여기서 무역전쟁 이러한 내용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거나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3의 악재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런 것들이 나올 때 2600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길씨랑 함께 열심히 버텨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더 위아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박스를 약간 더 크게 잡고 이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분들
기관주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좋은 신호겠죠. 그리고 외국인 또 크게 매수하는 걸 볼 수 있고 기관은 5일 연속 매수 그리고 연기금은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지 바닥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연기금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환율은 고점 1209원을 찍고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많이 떨어져서 1150원 그 정도까지는 좀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가 되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아마도 코스피 3000을 회복하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WTI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0.2달러 물론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진짜 100달러 가는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죠.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일단 이틀 전인 금요일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나 봤더니 다우산업 0.7% 하락, 나스닥 1.2% 하락, S&P 500 0.7% 하락으로 전부 다 나쁜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봤을 때는 조금은 뒤통수가 시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빅스도 떨어지고 있지 않고 28.03으로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방심을 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트레스, 주식 사려는 사람이 없다. 자, 시장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때문에 눈치 보기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내일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소일월 3일간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일간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매수는 잘 안하고 그 와중에 매도가 조금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미국장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였던 미국장 조금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시장이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겠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뒤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이 시장이 더 약세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걸 보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럴 때 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두 개 기업이 무너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개 기업이 다른 기업처럼 여기서 더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진짜 약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봉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딱 봤더니 빨간 선은 20주선이죠. 20주선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0주선이 빨간 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60주선 노란색 선을 지키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개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0주 그 다음에 60주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금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약세장이 가기 전에 주식을 좀 빼고 싶다 그렇다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사실상 24시간 열리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말에도 열리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미국이 휴장이 월요일도 조금 변동성이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월요일 출발도 마이너스 출발을 할 확률이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에 전쟁이 많았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쟁 리스크의 살얼음판 코스피 과거 전쟁 시기 증시 반응 살펴보니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과거 전쟁 리스크 이전에는 주식이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그 이후에는 반등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전쟁 이런 것들의 예시를 들자면은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등 서로 으르렁으르렁 하다가 전쟁이 시작된 이런 전쟁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발생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반영, 킹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 진주만, 한국전쟁, 걸프전 등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전쟁은 발발 직후 급락장이 이어지며 열흘 정도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다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어떨까요, 기류분들? 예측이 가능한 전쟁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전쟁일까요? 이미 우리는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마켓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선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딱 판단하건대 아마도 이거는 예측 가능한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전쟁이 나더라도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는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리스는 이런 걸 딱 봤을 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만약에 이 사태가 조금 장기화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원유 그 다음에 곡물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결국은 또 전쟁이 아닌 인플레 때문에 골치가 아픈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곡물 관련주를 조금씩 사서 해지 전략을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영기금 그다음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저점 매수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기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카카오 삼형제를 열심히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HMM, LG생건, 롯데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전자, 기업은행, LG엔솔, LG화학, 펄어비스, KTNG, 두산중공업, 삼성바이오직스, 신한지주,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사는 거의 특징을 딱 봤을 때 카카오 친구들 그리고 플러스 화장품에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흐름이 좋은 HMM, 이 기업을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1등 SK하이닉스 무려 2,700억 매수, 카카오뱅크 1,400억 매수, 크래프톤, 하나금융지주, NC소프트, HMM, 신한지주, 위메이드, SK바이오사이언스, 대한항공, LG화학, SK스퀘어, SKIT, 한전기술, LNF, 호텔신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이번 주에 무엇을 많이 쇼핑을 했는가? 일단 LG엔솔 무려 2,000억이나 샀고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우, 이마트, 고버스, S-오일, KCC, 일동제약, 두산중공업, 솔루스첨단소재, LG전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타이거 미국 S&P 500 ETF, LG디스플레이, 기아, 포스코, 코스닥 인버스, 그리고 DBI텍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네요. 개인분들은 정말 특이하게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곧버스 그리고 인버스를 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히려 미국은 상방이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기서는 이걸 딱 봤을 때 조금 씁쓸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증시 이 정도의 믿음밖에 없구나. 꼭 언젠가는 미국을 오히려 인버스를 치고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를 사는 그러한 장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죠. 골드만삭스 안전자산 수요 늘어 금값 크게 반등할 것. 예로부터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금 최근 들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전망치를 2,000달러에서 2,150달러까지 높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기르분들도 해치할 것 딱히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에 금을 투자해보신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 방법이 저 기리시 조사했을 때 가장 싸게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월요일에 이러한 소식이 또 나왔었죠. 지난주 목요일날에 그때 위메드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크래프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음으로 이번 주 월요일엔 컴투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업의 특징은 전부 다 게임주였고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거겠죠. 자, 아마도 기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요. 아무리 금이 크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오르는 이런 와중에 실적이 안 나온다면 그때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지금부터 향후 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꿈을 보고 사는 것보다 실적을 보고 사는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런 말을 했었죠. 이름은 2024년 선진국 지수 편입.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코스피는 4,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저 길이 아마도 행복사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기분들이랑 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며 국경 인근의 병력을 일부 철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은 그걸 전혀 믿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꾸준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침공 가능성 여전하다 그리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는 진짜 결판이 나겠죠.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바로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이 빠르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이러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야, 이런 소식이 왜 계속 나올까요? 대규모 횡령이 또 나왔네요. 계양전기 245억 규모의 횡령 사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고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봤었죠. 유권자 83% 이번 대선 반드시 투표. 그래서 저기시 유튜브 플랫폼을 사용해서 한번 투표를 진행해 봤는데, 자, 정말 의미있게도 27,000분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작년인가요? 그때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버프를 꼭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거리두기가 조금 개편이 되었죠. 사적 모임은 6인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식당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달 13일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 주최 대선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월 25일은 정치 분야, 그리고 3월 2일은 사회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싸이월드 소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2월 21일 일부 이용자 대상 비공개 베타 서비스. 과연 내일 싸이월드 관련주가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JYP한테 신인 걸그룹 엠믹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 기대시 엠믹스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마 남성 그룹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루엣을 보니까 여성인 것 같네요. 과연 어떠한 걸그룹이 나올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미국 3대 이동통신사들이 연내 3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자동차 관련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3G란 자동차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자동차에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탑재한 텔레매틱스 서비스 일부가 3G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관련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엔 일본 증시 휴장, 같은 날 웹젠에서 뮤 오리진 3가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2월 23일날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게임 그리고 게임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도 있네요. 23일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 가격을 7.9% 올린다고 합니다. 애주가 기름들은 술을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고요. 국내 최대의 드론에 관련된 전시회라고 볼 수 있겠죠. 드론 쇼 코리아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갤럭시 S22 신작이죠. 이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증시 캘린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휴장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공모주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번 주에 주요 뉴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름들 이거를 그냥 스크린샷 찍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서 기릿을 카카오에서 친출한 다음에 첫 번째 가장 아래에 있는 중간을 누르고, 그리고 두 번째 마이뷰를 누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기릿의 주식 노트 이거를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 기릿이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린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릿이 3번에서 4번 정도 영상에서 전부 다 다루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도 중요한 리포트, 그 다음에 경제 뉴스, 유튜브 등등등 그런 것들을 여기 마이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오셔서 경제 관련 뉴스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주 기린과 함께 한번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저 기린 여러분 덕분에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